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오늘 2024학년도 면접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국외대 홍보대사를 할 때도 면접 관련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고 제 유튜브 첫 영상도 면접 후기였어요. 오늘 진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사실 뭔가 정석에 가까운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경험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질문 10개 만들기입니다. 제가 예상 질문을 만들 때 저는 생기부, 자소서, 주요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집을 만들었었거든요. 전 처음에 예상 질문을 만들 때 생기부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만들어서 그걸 합쳤었는데 기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도 있고 특히 그 수만이라는 카페에서 나랑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면접을 본 사람들이 받은 면접 질문을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질문의 답변을 다 달아본 다음에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이렇게 심화를 시켰습니다. 답변을 해보다 보면은 그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활동이 생겨요. 그럼 그런 답변은 좀 더 심화시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나온다 싶은 질문 10개만 모아서 그걸 주요 질문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외대 면접날에 사회과학대학 앞에 이렇게 줄 서거든요. 이제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이 뭐 자료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이런 거 안 보고 그 마지막 주요 질문 10개만 머릿속으로 계속 외웠어요. 그 질문 10개는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외웠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통으로 그냥 암기를 하고 있었고 막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보기보다는 이 10개를 확실하게 가져간다. 이 10개라도 내가 확실하게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툭 치면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이건 따로 찍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질문, 생기부, 자소서 대본집을 만들었었고요. 주요 질문은 이렇게 자기소개부터 당시에는 이렇게 독서도 준비를 했었고 처음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길게 타이핑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할 말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했던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한 이유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고요. 뭐 나의 장단점 이런 것도 기본 질문에 있어서 제가 탐사고도 PD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탐사고도 PD가 어떤 직업이고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하필 외대인지, 왜 하필 외대 미컴 학부인지. 다른 대학도 많잖아요. 다른 대학도 많은데 왜 하필 외대에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다 미디어과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외대 미컴 학부에 지원을 했는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대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그 학생의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대학 자체, 그리고 그 대학의 학과 자체의 차별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7+1 파견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어서 외대에 특히 지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외대 미컴 학부는 뭘 준비했었냐면 이런 답변을 준비했었어요. 제가 다큐 PD 혹은 탐사보도 PD를 진행하는데 한국외대 방송영상 뉴미디어 세부 전공에는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이라는 수업이 있더라. 그 수업은 다큐멘터리만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고 그 수업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기획 제작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또 다큐 PD가 가져야 하는 자세나 역할에 대해서 배워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생 때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답변을 준비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학생은 어쨌든 이 학과의 커리큘럼도 받고 또 세부 전공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진로랑도 연결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대학의 그 학과만의 차별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이때 준비한 답변을 다른 질문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특화된 질문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시작에서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사실 그냥 지원 동기에서 이미 끝나야 됩니다. 아까 주요 질문이랑도 이어지는 건데 보통 지원 동기는 거의 모든 면접에서 나오잖아요. 이 지원 동기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면접을 2번을 봤어요. 20살 때 한 번 보고 21살 때 이제 외대 면접을 봤는데 처음 이제 면접을 보고 느낀 게 면접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면접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저는 뭔가 이제 좀 입이 풀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준비한 거에 관련된 질문도 안 나왔는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냥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막 와다다다 랩하듯이 말했어요. 전달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대학 면접이 10분 정도고 질문 한 4, 5개 정도 받으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면접관분이 뭐 하나 꽂히시면은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체감으로는 진짜 더 짧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냥 시작부터 어필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외대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를 수화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약자를 지지합니다. 이 한 줄을 수화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수화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 제가 가장 미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를 하기도 했고 또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미디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디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3년 동안 실천한 학생이다. 이게 저만의 개성이자 독창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소개할 때 그냥 바로 보여주려고 수화를 해서 좀 임팩트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를 지지합니다. 저는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끌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생 때 영상 동아리를 만들어 수호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 생명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 등을 제작했습니다.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라는 꿈을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 동기에서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자신 있는 활동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꼬리 질문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주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 질문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뭐 수호 독립선언 퍼포먼스 영상이 뭔가요? 뭐 단편 영화는 어떤 걸 만들었고 그때 본인이 어떤 걸 배웠습니까? 뭐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갈등을 극복한 사례는 없나요? 같은 이제 후속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그냥 처음부터 말을 해버려서 이후 질문을 약간 관련된 질문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면접 분위기를 이끄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면접관들이 면접을 진행하시지만 저는 학생들도 좀 면접 분위기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나올 때도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필하고 싶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강점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거를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성이나 도창성은 뭐 전공에 관련된 경험이나 전공 관련은 나의 능력, 흥미, 노력 같은 거겠죠.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본인을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연습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모의 면접, 두 번째는 영상 찍기, 세 번째는 교수님 얼굴 사진 프린트하기.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같은 면접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면접관처럼 선생님 2분 앉아 계시고 빈 의자에 제가 이렇게 앉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보고 즉석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는 이제 어떠한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일단 쭉 말해보는 그런 연습을 했었는데 어쨌든 실제 면접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또 어떤 질문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날라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척 이렇게 표정을 유지하는 그 연습이 결국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면접이 주는 긴장감에 익숙해지는 것? 그 긴장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태도나 자세도 교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면접처럼 진행을 하니까 시간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10분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연습 안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모의 면접을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거나 뭐 학원을 다니긴 좀 어렵다 하시면은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부모님 앞에 앉아서 해볼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세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쑥스러워도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촬영인데요. 여러분들 꼭 본인을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그 학생의 태도나 분위기, 사실 느낌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학생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나 인성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는데 태도는 결국 연습을 해야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찍은 영상을 이제 보면서 태도나 자세, 그리고 자세를 잘 유지하는지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는 어떤지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손동작이 너무 거슬리진 않는지 그리고 답변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튀지는 않는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진 않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영상으로 찍어보는 게 가장 빨리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수님 사진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연습해라. 교수님들 사진은 사실 학과 홈페이지에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붙여놓고 아이 컨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프린트는 안 했고 노트북에 이렇게 확대해놓고 그 노트북을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이 컨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분명 이런 것도 면접 연습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은 답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 날의 그 긴장감과 압박감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꼭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몇 번째죠? 네 번째로는 대대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 실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좀 생기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개인적인 거라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수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글로벌 마케팅이 무엇인가 였어요. 저는 이제 자소서가 있던 세대니까 1번이 글로벌 마케팅이었는데 그 키워드가 그냥 딱 보였을 때 바로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의 뭔가 정의나 뜻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러면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 이런 미디어에 있어서 뭐냐 진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글로벌 마케팅이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또 글로벌 마케팅이 나와요. 그러면 본인은 글로벌 마케팅이랑 수어, 소수자에 관련된 콘텐츠 중에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냐라고 하셔서 그냥 저는 소수자에 대한 콘텐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질문이었어요.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가 글로벌하게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일단 저는 자소서를 100번, 1000번 읽어봤지만 전혀 다른 두 개념을 엮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한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제가 그때 수만이 커뮤니티에서 진짜 모르겠으면은 막 바로 대답하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된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인종차별 관련된 UCC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태원에서 외국인들 인터뷰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한 적 있냐, 인종차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영상인데 제가 인종차별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이태원에서 직접 외국인들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인종차별과 같은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면 좀 소수자에 대한 콘텐츠이면서도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넘어갔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힘들지 않았냐? 공부랑 병행하기 힘들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분석하고 제 생기부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뜯어보는 그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간절함, 진정성, 독창성 이런 것들이 나의 무기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나타내는 단어구나. 나한테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나를 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 나름. 그거를 여기서 써먹었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탐사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제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제 컨텐츠에 뭔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개인적으로도 제일 만족했고 그래서 그걸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활동이 많았고 활동이 많아서 써먹을 수 있는 인종차별 UCC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놨다. 나의 강점을 간결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놔서 그걸 써먹었다. 이게 이제 면접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끝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0일 동안 준비를 했었고 면접 시간이 아침 8시였어요.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동안 정말 면접에 올인을 했었고 적어도 한 3, 4일 전부터 면접 시간에 맞게 신체 리듬을 바꿔놓고 생활 패턴도 좀 잡아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간절하지만 사람이 지치니까 좀 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트북 화면을 저는 1차 합격 사진으로 해놨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려고 노트북을 딱 켰을 때 그게 보이면 준비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네, 여러분 오늘은 2024학년도 면접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바쁜 와중에 이 영상을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저는 사실 외대 면접 끝나고 막 이렇게 뛰어서 막 나왔어요. 그 해방감? 상쾌함이 있었고 왠지 붙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 면접관님도 벌써 끝나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든 친구들한테 말씀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외대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면접 잘 준비하셔서 면접 끝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박차고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대학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기억 안 날 정도로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물론 지금은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본인이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겨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다 부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일상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